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금 신고할 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거, 항목별 공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어떤 지출이 과세 소빅을 줄여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 항목별 공제라는 게요. 뭐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런 지출은 세금 계산할 때 좀 빼줄게요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누구나 다 이걸 선택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 공제 항목들을 다 더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표준 공제라는 기본 공제액보다 커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바로 꼼꼼한 증빙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비, 세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그리고 재해 손실 딱 이 5가지를 좀 자세히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료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병원비나 약값 이런 거 뭐 당연히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의외의 항목 같은 것도 있나요? 자료 보니까 그냥 병원비 말고도 범위가 꽤 넓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비 있잖아요. 그것도 되고요. 아니면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 구입 비용, 이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질병 치료하다가 탈모가 생겨서 의사가 가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그 가발 비용도 가능해요. 또 장애 때문에 집을 좀 고쳐야 한다. 이럴 때 드는 비용도요. 물론 뭐 예뻐 보이려는 미용 목적 이런 건 안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아파 썬 돈 이게 다가 아니네요. 신기하네요. 그럼 다음은 세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또 세금 공제를 받는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어떤 세금들이 해당될까요? 네, 그렇죠. 이게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는 소득세 아니면 판매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재산세도 포함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어요. 제한이요? 네, 바로 이 주 정부, 지방 정부 세금을 다 합쳐서요. 1년에 가구당 최대 10,000달러까지만 공제가 돼요. 딱 10,000달러요. 아, 10,000달러? 네, 이걸 셀트 공제 한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해외에는 부동산 세금 같은 건 보통 안 됩니다. 와, 10,000달러 한도. 이건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집 살 때 받은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주택담보대출이자도 아주 대표적인 공제 항목이죠. 그 보내주신 자료 예시표에도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조건이 좀 있어요. 본인이 실제로 사는 집이나 아니면 두 번째 집, 뭐 별장 같은 거요. 거기에 대한 대출이어야 하고요. 대출 금액 한도라든가 뭐 그런 세부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한도까지는 알기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공제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죠. 더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IRS의 관련 지침, 예를 들면 퍼블리케이션 936 같은 거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좋은 일에 쓰는 돈, 기부금, 이것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기부가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기준이 뭔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핵심은 어디에 기부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IRS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영리 단체나 뭐 종교기관 같은 소위 적격 단체에 기부를 해야만 공제가 돼요. 아, 적격단체요? 네.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어려운 분께 직접 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 후원금 이런 건 안 되고요. 또 뭐 봉사활동 시간의 가치라던가 헌혈의 가치 이런 것도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부했다는 증거 이게 꼭 있어야 해요. 증거요? 네. 현금으로 기부했으면 운행 기록이나 그 단체에서 받은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250달러 이상 기부했다 그러면 반드시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같은 좀 큰 물건을 기부할 때는 또 다른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아무튼 기록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록 관리. 네, 정말 계속 강조되네요. 그럼 마지막 항목 재해 손실입니다. 태풍이나 뭐 화재 같은 걸로 피해를 봤을 때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물건 있잖아요. 집이나 가구나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손실은요.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에서 발생한 손실이어야만 공제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재난 지역 선포. 그렇죠. 그리고 뭐 보험금 같은 걸로 보상받은 금액은 다량히 빼야 하고요.
계산이 좀 복잡한데 손실액에서 재난 건당 100달러를 먼저 빼고 또 본인의 조정 총소득, AGI라고 하죠. 그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와,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고요. 와, 진짜 항목별로 규칙이 은근히 까다롭네요. 오늘 주요 항목들 쭉 보니까 결국 모든 공제의 기본은 이거네요. 증명할 수 있는 기록, 영수증, 확인서, 은행 기록 뭐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증빙 없이는 공제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항목별 공제를 하나하나 다 더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표준 공제액보다 클 때만 이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게 세금 내는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뭐 개인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최근 몇 년간 표준 공제액이 꽤 높아졌고 또 주 지방세 공제 한도, 그 10,000달러 한도도 생겼잖아요. 이런 변화들을 딱 고려했을 때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표준 공제랑 항목별 공제 중에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